Dubro Suspicion Files.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대낮에 그것도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2012년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 마이애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얼굴을 물어뜯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완전히 경악했죠. 이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엽기적인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사람들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거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 좀비 아포칼립스의 시작 아닐까? 하는 거였죠. 오늘 바로 이 지점, 이 거대한 신화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이 좀비라는 신화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정말 냉정하게 있었던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비극적인 만남이 18분간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는지 그 시간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요, 단 18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루디 유진이라는 남자가 차를 버리고 갑자기 옷을 벗으면서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길에서 쉬고 있던 로널드 포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기까지 이 끔찍한 비극이 펼쳐지는데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비극의 중심에는 정말이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31살의 세차장 직원 루디 유진, 다른 한 명은 65세의 노숙자 로널드 포포. 유진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되게 독실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요. 피해자인 포포는 놀랍게도 뉴욕의 명문고를 졸업한 인재였지만 30년 넘게 거리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건 이 끔찍한 공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피해자 로널드 포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공격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또 잔인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그냥 미쳐 날뛰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터진 직후에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끔찍한 행동의 원인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텅 빈 정보의 공백을 아주 무섭고도 결국엔 틀린 것으로 밝혀진 한 가지 가설이 정말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베스솔트라는 신종 마약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목욕할 때 쓰는 입욕제 같지만 전혀 아니고요. 합성 카티논이라는 아주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디자이너 마약의 속칭이었죠. 아니 그럼 왜 하필 베스솔트였을까요? 왜 세상은 이걸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내놓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 유진이 보인 행동들, 그러니까 옷을 다 벗을 정도로 체온이 오른 거나 경찰이 총을 쐈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은 초인적인 힘, 통증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물어뜯는 그 공격성이 베스솔트의 부작용이랑 너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촉발시킨 베스솔트 이론이요. 사실은 단 한 명의 경찰 노조 관계자가 제기한 추측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요. 근데 이 추측 하나가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면서 어마어마한 패닉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온 세상이 이 좀비 마약 때문에 떠들썩할 때 마침내 과학이 입을 열거든요. 언론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과연 뭐라고 말해주는지 한번 보시죠.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게 바로 루디 유진의 공식 독성학 보고서 결과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세상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그 베스솔트는 물론이고 LSD나 코카인, 알코올 같은 그 어떤 강력한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음성, 전부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유일하게 나온 물질은 다름 아닌 대마초였습니다. 내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존디 마약은요, 그냥 유령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죠. 과학적 증거 앞에서 이 거대한 신화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마약 때문이다라는 이 간단한 설명이 이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원인, 진짜 괴물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비극은 절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요인이 아주 비극적으로 겹쳐서 만들어진 참사였죠. 첫째, 유진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둘째, 어쩌면 그가 했던 대마초가 그의 잠재된 정신병을 건드리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던 한 사람이 사회의 안전망 안에서 그 어떤 보호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당시 유진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흥분성 선망증후군이라는 또 다른 용어가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진단명은 경찰의 과잉진업 같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쓰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요. 지금은 미국의 주요 의학협회에서는 사망 원인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 아주 논란이 많은 개념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좀비라는 신화를 믿어버렸을까요? 아마도 정신건강 시스템의 붕괴 같은 복잡하고 불편한 사회 문제를 인정하는 것보다 베스솔트라는 단순하고 자극적인 악당을 하나 만들어서 비난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미디어는 더 많은 클릭을 위해서, 대중은 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원해서 이 신화를 함께 소비했던 셈이죠. 그런데요, 이 끔찍한 사건이 남긴 게 비극과 교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널드 포포의 안타까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훌쩍 넘는 기부금이 모인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포포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에 대해 원망하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 누구를 탓하겠어요? 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평온함과 용서죠.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그의 얼굴과 시력을 앗아간 바로 그 끔찍한 공격이 역설적이게도 30년 넘게 이어진 그의 노숙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그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진짜 괴물은 정체불명의 신종 마약에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방치한 시스템의 균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